건강검진 항목을 살피다 보면 MRI, MRA가 있죠. MRI는 익숙한데 MRA는 뭘까 궁금하다는 분들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RA, MRI 어떤 검사일까요? 우선 MR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MR은 영어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자기공명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공명. 네, 자기라고 하면 자석에 의한 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네. 공명이라고 하면 좀 같이 울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큰 자석을 갖다 놓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를 공명시켜서 사진을 찍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흔히 아시는 게 이제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이 흔하게 아실 텐데 그런 건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자석에 의한 변화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MRI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라고 봐야 될까요? 특히 이게 뇌랑 척수 이런 쪽에 굉장히 사용이 많습니다. 뇌와 척수. 예, 폐라, 복부 장기 이런 쪽은 CT 검사로도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 뇌나 척수 같은 신경계통은 꼭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CT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MRI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초음파 검사가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내 혈관을 보는데 장점이 있고요. 그래도 네. 빨리 찍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급하다 이런 경우는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뇌 자체를 보고 싶다, 뇌 실질을 보고 싶다 이러면 MRI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이제 환자한테 좀 편하게, 좀 간편하게 외래 진료실이나 이런 근처에서 뭔가 환자의 이상을 보고 싶다 이러면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서도 검사 방법을 또 다르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MRI 검사가 다양한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잘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예. 급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CT가 또 가장 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게 의사가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CT와 MRI는 그렇고 MRA도 있습니다. 근데 MRA가 필요한 경우가 뇌 건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다양한 곳에서 이제 A라는 것이 결국 혈관 조영술,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 공명이란 걸 이용해서 혈관을 조영하는 것입니다. CT에도 이게 존재하거든요. CTA라고 해서 우리 보통 그런 말을 잘 쓰진 않으셨겠지만 CT를 통해서 혈관을 조영하는 검사를 하듯이 MR을 이용해서 혈관을 조영하는 것은 꼭 뇌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다이라든지 다른 말초 혈관이라든지 다양한 혈관 조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뇌에서 MRA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진보다 MRA가 더 잘 보이거든요. 뇌 안쪽이. 그래서 특히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을 볼 때는 MRA가 중요합니다. 예. 그럼 MRA가 MRI하고 비슷한 건데 그 혈관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또 네, 다른 겁니까? 어차피 찍는 기계는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걸 I를 찍었는지 A를 찍었는지는 환자분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셔서 외부의 다른 병원에서 촬영을 해서 왔는데 이게 제가 I를 찍은 건지 A를 찍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좀 물어는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혈관을 찍은 건지 뇌 실질을 찍은 건지 그거에 물론 세팅을 다르게 해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좀 더 이제 위주로 찍은 MR 영상인 건지,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인 건지, 뇌 실질을 위주로 찍은 자기 공명 영상인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좀 문제가 있다, 혈관이 터진 것 같다 이러면 MRA를 찍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뇌 혈관 질환은 대부분 MRA를
같이 찍는 MRI를 찍고 A를 같이 찍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뭐 뇌 종양이라든지 뇌 염증 이런 원인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에는 꼭 MRA를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뇌졸중, 특히 뇌경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것에는 MRI의 발전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MRI도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MRI라 해서 한 가지로 찍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 세팅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뭐 T1 이미지, T2 이미지,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확산 강조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의사분들이 많을 텐데 이 뇌경색, 특히 급성 뇌경색만 특별하게 보여주는 MRI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게 되면 확산 강조 영상을 찍으면 우리가 이게 급성 뇌경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MRA는 조영제 같은 걸 좀 사용합니까? 환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I도 그렇고요. A도 그렇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사실 의학적인 부분이라 조금 아주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뇌 안의 혈관을 볼 때는 조영제를 안 쓰는 게 낫고요. 경동맥과 뇌 바깥의 혈관을 볼 때는 또 조영제를 쓰는 게 낫거든요. 또 이제 MRI를 찍을 때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을 볼 때는 안 쓰는 게 낫지만 뇌종양을 볼 때는 또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요. 조영제를 우선 이제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건 나의 신장 기능,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전에 조영제를 썼을 때 문제가 없었나. 그러니까 뭐 두드러기가 돋았던지 혈압이 떨어졌던지 호흡이 곤란했던지 이런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는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또 예방을 위한 방법이기도 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냐, 그분이 이제 미래에 오늘 주제인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얼마나 높으냐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상 검사가 많은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이 이런 걸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저희가 이제 논란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만의 지표로 개발된 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뇌경색, 뇌졸중 포함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 정도 넘어가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10%가 넘어가는 분은 꼭 이런 영상 검사를 해서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잦은 검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에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네, 그래서 검사를 너무 작게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외래에서 검사를 많이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검사로 마음을 위안을 얻으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요. 검사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고 또 만약에 위험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절하시고 금연하고 하는 이제 평소 생활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의사가 이제 추천한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너무 계속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뇌졸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두통과 어지럼증도 뇌졸중의 신호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정답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이 워낙 흔하거든요.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긴 하지만 워낙 두통과 어지럼증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뇌졸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럼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두통의 양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두통은 이제 두통 중에서 우리가 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통이 있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10점이라 한다면 적어도 6점 이상의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깨질 두통인가요? 것처럼 터질 것 같다. 네. 그냥 뭐 좀 지끈지끈하다, 찌릿찌릿하다, 무겁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막 터질 것 같다 라든지 막 깨질 것 같다. 그게 하여튼 평생 느낄 수 있는 통증의 가장 심한 강도를 10점이라 했을 때 적어도 6점 혹은 7, 8점 정도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온다라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는 것 같다. 그것도 며칠 사이에 그럼 그것도 주의하셔야 하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몸 한쪽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걷는데 너무 비틀거리는데 균형을 못 잡겠다. 그러면서 두통이 온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50세 이상의 갑자기 두통이 오는 것. 이전에 없던 두통이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오고 뭔가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서 오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증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팔다리가 마비되고 의식장애, 언어장애와 같은 여러 증상들을 걱정하게 되는데 왜 이런 증상들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병인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예. 뇌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반대로 뇌 기능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병도 있거든요. 뇌전증이라고 해서 이제 발작을 하시거나 이런 이제 병도 있지만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은 뇌 기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비, 힘이 빠지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는 회복되기 어려운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기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뇌출혈 때문에 신경세포가 크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이 나쁜데요. 우리 뇌가 이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뇌경색의 뇌출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를 치료를 잘 받아서 네. 급성기를 넘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뇌가 이렇게 또 새롭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 증상만 보고 실망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네.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네,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특히 뇌출혈에는 고혈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것에도 중요하고 터지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터지는 거에는 고혈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이 확 치솟거나 오랜 기간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혈관벽도 약해지고 갑자기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뇌출혈이 사망 위험이 높은 거죠? 네, 매우 사망 위험이 높은 병이고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하면 1등이 암이고요. 2등과 3등을 뇌혈관 질환과 심장 혈관 질환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위험한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출혈이 혈관이 막히는 것보다는 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막히는 혈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뇌출혈은 대부분 이제 터지는 순간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오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희연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그 가족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조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집안에 고혈압, 또 당뇨병, 또 고지혈증,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콜레스테롤하고 뇌졸중까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혈압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뇌졸중 위험도 또 높아진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짜게 먹는 것도 싫어해서 싱겁게 먹는 편이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막상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라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좀 왜 이런 걸까도 물어보면 그 가족력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뇌혈관 쪽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40대 또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건강 검진할 때는 또 어떤 부분을 또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이제 알고 싶습니다. 네. 가족력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수치들이 있을까요? 네.
위험 인자를 특히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혈압, 그다음에 혈당, 또 가능하다면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평소에 뭐 두근거림이라든지 심장에 가슴 통증 이런 게 있으면 심장 검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뇌졸중도 가족력의 위험이 높은가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전적 요인이 높다 하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족들끼리 비슷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혈관 벽의 강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족이 연관돼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뇌졸중은 뭐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환절기도 그렇고 늘 예방과 초기 치료가 강조가 됩니다. 결국 계절과 연관 없이 늘 조심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어느 계절이든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 뇌졸중이 좀 다양하거든요. 아까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또 이제 탈수가 되면 잘 생기는 뇌졸중도 있고 혈압이 치솟으면 잘 생기는 뇌졸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는 좀 추운 환경에서 혈압이 뭐 오히려 반대로 치솟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특히 환절기에 기온 변화 조심해야 되겠고 예. 여름에도 탈수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이런 측면에서 계절별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